우리나라에서 하는 건강진단을 다 갖고 와봤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진단에 3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감염병이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건강진단이 여기서 또 언급이 돼 있고, 또 하나가 성매개 감염병이요. 성매개 감염병 예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식품위생법이 하나 있어요. 식품위생법이 있는데 제가 이걸 3개를 그냥 다 갖고 왔어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한 사람이 법정 감염병에 걸린 거예요. 법정 감염에 걸렸어. 그럼 그 가족이나 동거인들도 걸릴 확률이 많겠지. 그래서 그 가족 동거인에게도 건강검사를 하게끔 합니다. 건강검진을 하게끔 해요. 누가 그 명령을 내리냐면 시군구청장이 내립니다. 시군구청장이 감염병 환자가 나타났을 때 그 가족 동거인에게 그 건강검진을 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어 그럼 예방접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여튼 시군구청장입니다. 그 다음에 성매개 감염병 하면은 성매개 감염병, 성병에 걸릴 만한 직업 뭘까요? 그렇지? 그리고 그런 데 있잖아. 특수업태부. 예, 이런 분들한테 또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분들도 시군구청, 그러니까 보건소에 오십니다. 보건소에 오시는데 이걸 이제 시군구청장이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이 우리 보건소에 와서 검사 받으세요라고 하는데, 그럼 성매개 감염병은 도대체 어떤 검사를 받는데요? 대부분 이제 매독, 그 다음에 에이즈, 그 밖에 성병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하여튼 요 중에서 그 주기가 있을 거예요. 주기를 다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에이즈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보건소에 있을 때 이분들 엄청 많이 오십니다. 성매개 감염병을 직업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수업체분들 되게 많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성격이 어떨 것 같아요? 쿨할 것 같아요? 아니면 얌전할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쿨합니다.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쿨해요. 그래서 이분들 돈도 되게 많이 버시나 봐요. 남자들 팁을 많이 주니까. 근데 이분들은 이제 밤에는 시달릴 거 아니야. 직업이니 밤에 하는 직업이니까. 그래서 밤에 시달리는데 대낮에는 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대부분 목욕탕을 가신대요. 목욕탕을 가서 근데 이분들이 일단 딱 오시잖아요. 딱 와서 이제 팝스메어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팬티 벗고 누워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팬티를 벗는 순간 뭐가 두두두두 떨어져. 그럼 뭐야? 그러면 분비물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우리 그 면봉을 바자이나 안에 집어넣지 않아도 돼.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 받기만 해도 돼. 엄청 분비물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팁을 주는 거예요. 대낮에 제발 목욕탕 가지 말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물론 토요일날 목욕탕 가는 건 상관없고요. 평일날 목욕탕 가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 손님한테 시달리고 낮에 갈 데가 없으니까 목욕탕에 가는 거죠. 그럼 목욕탕에 맨날 가는데 때리겠습니까? 아니죠. 타 안에 들어가서 복식호흡을 한다는 거야. 복식호흡을 하면 그 밑에 있는 분비물이 쑥쑥 빠져나간대. 그래서 분비물이 둥둥 떠다니는데 못도 모르는 일반인이 와서 평일날 와서 그 탕에 있는 물을 바가지에 가져다가 목욕도 하고 또 머리도 감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아주 더러워 죽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평일에 목욕탕에 가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분들이 돈도 되게 많아서 올 때마다 무슨 과일 같은 거 많이 사갖고 오세요. 그럼 사는 말이 공무원 얼마나 돈도 조금 버는데 이런 거 먹어봤겠습니까? 그래서 과일도 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되게 쿨하신 그분들 이런 검사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에 따라서는 식품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식품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이분들도 검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 검사 종목이 이제 결핵, 그 다음에 장티푸스, 그 다음에 한센병이에요. 요거를 얼마나 자주 받냐면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여튼 그래서 각각 법에 대해서 건강검진 종목, 그 다음에 주기까지 다 설명드렸고,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시군구청장이에요. 시군구청장이 이분들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끔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말이 써 있을 겁니다. 근데 좀 보기가 힘들게 써서 제가 미리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일단 동그라미 6번의 건강진단. 이거는 요거보다는 바로 옆에 거 봅시다. 거기 박스 안에 건강진단의 종류. 그래서 1번에 성매개 감염병 또는 후천성 면역거부증 건강진단 규칙이 있고요. 2번에 식품위생법. 그러니까 거기에 식품위생법이 있는데, 자, 거기 성매개 감염병은 거기 박스 표 안에 보이시죠? 매도, HIV 바이러스, 그 밖에 성매개 감염병. 이 중에서 기억하실 거는 HIV 바이러스가 6개월에 한 번씩이구나. 이건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거, 거기 표 안에 보이시죠? 장티푸스,
폐결핵, 그다음에 전염성 피부질환, 우리가 알고는 한센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매년 1회 이상 받고 있다. 그러니까 1회, 매년 1회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거기, 자, 524쪽이에요. 524쪽에 보시면 건강진단 대상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는 그렇지. 이것도 식품 쪽인가 봐. 그래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3번도 볼게요. 시행규칙 30조. 이것도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결국 식품과 관련된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그라미 1번에 1군이요. 1군. 2번에 보시면 결핵. 3번에 보시면 피부병,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을 얘기하는 거고, 4번에 후천성 면역합병증. 이런 병에 걸리신 분은 그 일에 종사하지 못해. 어떤 일에? 식품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보시면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법정 감염에 걸렸어. 그러면 뭐 격리를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강제 입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무 병원이나 가서 강제 입원할 수 있나요? 설마 그러겠습니까? 딱 지정을 해놨겠지? 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합니다. 평상시 누가 지정하냐면 두 사람이 하네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야. 자, 그러면 니은번이에요. 이렇게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자, 보시면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환자를 진료하는 시설을 갖춰야 되네. 시설. 근데 시설인데 그 밑에 보시면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감염병 관리 기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전실 또는 음압시설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된다. 요게 만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요게 메르스 터져갖고 뭐 응급실에서 다 옮겼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음부터는 이렇게 음압실, 뭐 전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처음으로 그러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올까봐 제가 자꾸 시간적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염병 관리관을 지정을 받았다면 전실 또는 음압시설을 갖춘 1인 병실을 설치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번에 보시면요. 이제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게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지정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감염병 의료기관 되고 싶어. 근데 지정을 못 받은 거야. 근데 나 진짜 되고 싶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리을번에 있는 거예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자, 일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의 시군구청장의 신고만 하면 되는구나. 우리 다 갖췄으니까 저 이거 할 겁니다. 라고 신고만 하면 된대요. 자, 분명히 감염병 관리기관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8번 보세요. 위기시야. 감염병 위기시에는 어떻게 하느냐. 위기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됐었던 그 관리기관만으로는 환자를 커버할 수가 없어. 환자가 엄청 많이 생긴 거야. 이럴 때를 위기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위기시에 봤더니 보건복지부 장관 한 명이 더 들어가네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기존에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는 감염병 환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워.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는 거죠. 어떤 조치를 하냐면 A번입니다. 기존에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B번에 보시면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위기시에 이렇게 또 다시 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9번 같은 거 보세요. 자, 감염병 환자 입소 거부하면 안 되겠지 뭐.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10번에 그 41조가 있고요. 근데 요거 말고 42조. 뒤에 가시면 42조 있습니다. 요거 보도록 할게요. 앞에나 뒤에나 좀 비슷하긴 하는데 일단 뒤에 거 볼게요. 자, 요거는 강제 처분이야. 아까 제가 그랬죠. 법정 감염병을 몽땅 다 강제로 격리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병만 강제로 격리를 해요. 그럼 어떤 병을 강제로 격리하는데 자, 요거는 외워두셔야 돼. 자, 강제 입원. 그러니까 격리라는 말을 좀 혐오스럽다고 해서 강제 입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강제 입원. 강제 입원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당연히 1군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1군은 죽었다 깨나도 외우시라고 얘기한 게 그건 거고요. 그 다음에 2군 중에서는 이렇게 외웁시다. 홍, 폴, 디 이렇게 외웁시다. 홍폴디가 뭐예요?
홍역, 폴리오, 디프테리아. 자, 3군 중에서는요. 3군 중에서는 성수가 결핵에 걸렸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 성수결핵. 성은 성홍열, 수는 수막구문성 수막염, 결핵은 결핵이라고 보시면 되죠. 요거는 반드시 강제 입원을 시켜야 돼요. 요것 말고도 몇 개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요것만이라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요게 어디 있냐면 그 뒤에 526쪽에 동그라미 11번 보이시지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강제 처분이에요. 그래서 A번에 1군, 그 다음에 B번에 2군 중에는 홍폴디 말씀드렸습니다. 3군 중에는 성수결핵 얘기했고 4군 중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요게 뭔지 모르겠다. 그럼 앞에 가면 있어요. 앞에 가시면 525쪽에 그 가운데 박스 하나 보이시죠? 색깔이 약간 파르스름한 거. 거기에 보시면 4군 중에 쭉 종류가 써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군 중에 한 8종 같은 경우는 강제 입원이고요.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아까 얘기했잖아. 포랑에서 페시콜라를 마시는 두 신사 얘기를 했고 생물테러 감염병은 바보야 페탄도 해서 우리 이미 외웠을 겁니다. 하여튼 이게 강제 격리, 강제 처분해야 될 거. 이런 것들도 좀 시험 문제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쪽이 시험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강제 처분하느냐, 강제 입원시키느냐, 그게 체크포인트에 있을 거예요. 527쪽에 체크포인트. 언제까지 하냐면, 자, 1번이에요. 자, 물론 그 감염병 그 의료기관에 가서 격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자가에서 격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가에서 내 방에서 화장실 딸린 내 방에서 격리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여튼 자가 격리를 하든 그다음에 감염병 의료기관에 가서 강제 입원되든 그 기준은 똑같아요. 자, 거기 체크포인트 첫 번째 줄 오른쪽에 가시면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되는 시점까지야. 자갑니다. 자, 2번은 입원했을 때야. 자, 입원했을 때도 똑같아요.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되는 시점까지. 그냥 외우시면 돼.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되는 시점까지 강제를 격리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보세요. 자, 디귿번. 이 업무 종사 일시 제한이에요. 자, 이건 뭔 소리냐면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병에 걸렸으면 그 일에 종사하지 못한대. 그럼 어떤 감염병인데 어떤 일인데 되게 궁금할 겁니다. 자, 보니까 1군이네. A번에 보시면 1군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1군이고 어떤 일이냐면 동그라미 B번 집단급식소 식품적개업. 아, 집단급식소나 식품적개업에 영원히는 아니야. 일시적으로 종사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 자, A번에 있을 겁니다.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아, 똑같으네 아까랑. 그러니까 이거 한 번 외우면 일석이조네 뭐. 자, 증상 및 감염되는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되는 시점까지 입원하고 또 증상 및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그 일에 종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고 그 다음에 14번이에요. 건강진단. 이거 제가 아까 이거 써드린 거예요. 아까 제가 건강진단에서 맨 위에 있는 거. 그래서 감염병에 걸렸을 때 그 가족 동거인에게 건강검진을 한다는 거.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써있죠? 자,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자, 시군구청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자, 누구냐면 감염병 환자의 가족 동거인. 또 있네요. 감염병 발생지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한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됐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사람, 또 감염병 환자 접촉해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을 의심되는 사람들은 이걸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시군구청장만 얘기했는데 이 세 사람 다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자, 시군구청장이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